지금 엘니뇨 라니냐가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거의 19번, 20번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 계속 12번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내용도 뻔하고,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 심화반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나면 내가 이제 단원을 지정해줘가지고 계속 복습을 시킬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작년에 수업 들었던 애 중에 군대 갔다 온 형이지, 형. 걔 이제, 솔직히 내가 어디 대학 들어갔는지는 모른다. 근데 지구학 다 맞았다는 소리는 내가 들었기 때문에 걔가 이제 고맙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테스트 하는 이런 압박감을 주는 게 자기는 되게 좋았다고 하거든. 그거 때문에 내가 수요일 날 하고 이렇게 숙제 내고 하는 거니까, 시간 낭비로 생각하지 말고, 그치? 그것만 열심히 따라와줘. 결국은 지구학이란 과목 자체가 수학에 비하면 솔직히 100분의 1도 안 되는 과목이잖아. 내가 지구학 가르친다고 수학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잘 받으려고 그러면은 확인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에서 그러니까 용성하고 이제 친강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연한 용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에크만 수송이란 거거든. 그러니까 에크만 수송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표면에서는 45도 방향이긴 해.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90도야, 90도. 그치? 그러니까 북반부에서 오른쪽 직각 방향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러면 남반부에서는 왼쪽 직각 방향이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알겠지? 그 정도 생각해서 이제 해주면 되는데, 용성을 이제 생각하면 용성 가지고 용성 내용은 나오지만 용성을 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까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알아놓을 필요는 있지. 여기에 보면은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오른쪽 직각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되면은 여기서 물이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밑에가 부족하지. 그럼 밑에서 올라오는 게 용성이지. 용성이란 뜻은 용이 승천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연한 용성에서 보면 이게 올라오다 보면은 구름하고 맞닿아갖고 진짜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연한 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별 건 없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북풍이 위에서 이제 이렇게 오면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물이 계속 더 모이겠지. 그럼 침강이 일어나는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북동 무역풍. 그러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밖으로 빠지고, 왼쪽 직각 방향 밖으로 빠지고, 그러면 여기에 부족하니까 밑에서 올라온다. 적도 용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저기압 고기압에서도 마찬가지야. 저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하면 결국 중간으로 모이니까 침강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지. 그러면 오른쪽 하면 밖으로 빠지게 되니까 부족해서 용성이 일어난다. 이 정도 내용은 크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에크만 수송 이야기했고, 엘니뇨 아니냐 이게 문제에서 이제 계속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최근에 12번으로 나오고 있지만 또 9월 문제에서 만약에 또 19, 20으로 나오면 또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도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가르칠 때 불과 2년 전만 해도 여기를 애들이 되게 어려워했었어. 근데 작년부터는 애들이 보니까 되게 쉬워하더라고 보니까. 왜냐? 나온 기출문제를 반복을 하면은 거의 그 내용이야. 그치? 이거는 솔직히 적도 부근에 이제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치? 지금 온도가 이제 내일 저녁부터 이제 비가 좀 온다고 해서 좀 꺾인다고 하는데 아직 너무 덥지, 솔직히. 지금 그래서 내가 어제 아는 원장이 이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갔다고 그래. 이 더운데 미친놈이 왜 갔나 했더니 유럽은 그래도 좀 낫더라, 보니까. 조금 더운 데가 한 35도 되고. 근데 저녁 기온은 한 22도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지금 어제도 27도, 28도 그랬잖아. 요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체력이 떨어지는 게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먹는 거에 주의해야 돼.
진짜 막 장염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달라.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어떤 애는 진짜 병원 가고 어떤 애는 멀쩡한 애도 있거든. 특히 내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좀 심하게 그게 되는 게 뭐냐면 김밥에 들어가는 계란 있지. 되게 조심해야 돼. 금방 하니까. 자, 엘니뇨 라니냐에서 봐보면은 요게 요거지. 이게 동태평양이고 이게 서태평양이잖아. 자, 우리가 이제 북동무역풍이나 남동무역풍이 불면 일단 어쨌든 동풍이라는 건 불어오는 방향이 동쪽인 거지. 그치? 서쪽으로 불어가는 거잖아. 그게 세냐 안 세냐에 따라서 다르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불어가니까 이쪽으로 쏠리니까 여기 뭐야? 자, 연안 용승에 올라오지. 이 밑에서 올라오는 내가 그 지구과학이든 날씨에서는 항상 이야기했잖아. 밑층이 따뜻하면 불안정하다고. 그럼 밑에 차가운 게 올라오면은 안정하겠지. 그럼 여기 뭐야? 고기압이라고 날씨가 맑고 이런 현상이 생기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 서태평양은 어떠냐? 반대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저군형 구름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있지. 그럼 만약에 엘니뇨 시기에는 평상시에 비해서 무역풍이 약하다고. 무역풍 뭐야? 아예 이 테마 교재 다시 새로 한 2주 안에 그냥 다 풀어버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엘니뇨 시기에는 뭐가 약한 거야? 무역풍이 약한 거야, 무역풍이. 그럼 동쪽으로 저기 바람이 덜 가니까 이게 연안 용성이 약해지고 해수면이 높은 서태평양에서 동쪽으로 살짝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날씨가 안 좋은 쪽이 어디냐? 중앙태평양이야, 오히려. 그럼 서태평양은 날씨가 오히려 좋아지겠지. 그럼 동태평양은 어떻게 되겠냐? 날씨가 흐려지겠지. 맞냐? 그러면은 자, 이 그림에서 자, 이게 엘니뇨 시기인데 천천히 한번 따져보자. 중앙태평양의 날씨가 안 좋아진다고. 이 저기압이 되고 상대적으로 고기압으로 올라간다고. 상대적으로 고기압이야.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또 기압이 떨어지는 저기압이 되는 거지. 그럼 연안 용성은 어떻게 되냐? 적게 올라오겠지. 그치? 연안 용성이 적게 올라오니까 수온 약층의 깊이는 깊어지겠지. 또 반대로 뭐 등소온선의 뭐 온도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수온 약층의 깊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림에서 이야기할 때 이게 평상시 우리가 이제 차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엘니뇨는 차이가 심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여기가 수온 약층의 깊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알겠지? 되겠지? 경사가 이제 작아지니까. 그쵸? 그 다음에 라니냐는 이 엘니뇨란 뜻 자체가 있잖아. 여성이란 뜻이야. 알겠어? 이게 뭐 남성, 여성의 문제는 아닌데, 라니냐는 또 남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강하다는 뜻이거든, 솔직히. 이름 자체가. 알겠지? 그러면은, 라니냐 때는 알다시피 어떻게 되냐. 평상시에 비해서 무역풍이 강해진다고. 그러면 더 밀어 제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서태평양은 더 저기압이 된다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쏠리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연안 용성이 더 세게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이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크게 없는데, 아까 이제 그림을 좀 그린다 그러면 이게 평상시 그림이고, 이게 엘니뇨 그림이고, 그 다음에 라니냐 그림은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지. 알겠어? 뭐 뭔지 알지? 오케이. 크게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이제 알고 워커 순환하고 남방 진동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워커 순환은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대기를 말해요. 무역풍에 의해서 열대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상승의 강수가 형성되고, 뭐 했던 이야기야. 거대한 순환이 생기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이런 순환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서 따뜻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도는데, 엘니뇨 시기에는 이게 약하니까 도는 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가 형성이 되냐? 여기 저기압이 형성된다고, 중앙태평양에.
다음에 요거 봐봐. 라니냐 시기 때는 더 세게 이 워커 순환이 도는 거지. 맞냐? 그 다음에 남방진동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니뇨는 라니냐인데 만약에 이제 서태평양이 기압이 올라가면 동태평양은 떨어지고 서태평양이 저기 뭐냐 기압이 내려가면 동태평양 올라가고 요런 내용이야. 오케이? 그 시소 현상을 우리가 남방진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내용들을 써놓고 엔소, 뭐 남방진동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번에 6월 나왔던 것부터 슬슬 확인을 해보자, 이제. 그러면 중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관측한 남적도의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의 유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서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세게 불면 유속도 세겠죠? 오케이? 그럼 유속이 센 게 둘 상대적으로 어디냐? 여기네, 여기. 여기라는 건 어디가 라니냐는 거예요. 여기 라니냐. 요게 엘니뇨. 요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지. 요 이번에 6월에 나왔던 거잖아. 그러면 적도 부근에서 자, 여기가 이제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하고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의 차가 큰 거는 가가 아니라 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서 이제 나는 문제를 풀 때 항상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하고 라니냐를 기준으로 많이 해. 극단적인 걸. 그래서 지금 동태평양 해면기압 자, 동태평양 해면 기압은 제가 지금 라니냐 때는 올라가고 서태평양 해면기압은 떨어지는 거니까 이 값은 자, 나가 더 작아지니까 가가 더 크다.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아까 어디가 깊다고 그랬냐? 엘니뇨가 깊다고 얘기했지. 그치? 자, 쭉 그냥 훑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1번도. 자, 1번은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자, 우리가 180,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이게 동쪽, 여기를 이제 서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중간으로 좀 쏠렸죠? 지금. 중간으로 쏠렸다는 건 중앙태평양이 지금 봐봐. 문제에서 지금 적외선 방출 복사에너지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란 말은 관측값이 지금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 적외선 복사에너지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된다는 뜻은 뭐가 많다는 뜻이야? 구름이 많다는 뜻이지. 구름이 많다는 좀 중앙태평양에 구름이 많아. 그럼 무슨 식이냐 이게? 엘니뇨 식이란 걸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엘니뇨에 관한 설명을 이제 쭉 하면 되지.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지지. 왜? 중앙태평양으로 쏠리니까.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용승은 평년보다 약하지. 용승이 센 건 아니냐고. 그래서 적도 부근에 그 적도 부근에 그 동태평양 해면기압 빼기 서태평양 해면기압의 값은 평년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엘니뇨니까 동태평양 해면기압은 조금 내려가지. 서태평양 해면기압은 오히려 올라가고 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따지는데 크게 문제 없지? 2번 그림도 보자. 자, 다 풀어왔으니까 동서방략의 풍속의 편차를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풍속의 편차 요거만 보고 문제를 풀었다가는 아마 틀릴 수도 있는데 조심해라. 그럼 나에서는 등수원선의 깊이의 편차인데 맨 마지막에 뭐를 줬냐면은 플러스가 서풍이고 마이너스가 동풍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가 동풍이 센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동풍이 센 게 뭐야? 라니냐를 의미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플러스는 엘니뇨를 의미한다고, 엘니뇨. 이제 조심해야 돼. 위에 거만 살짝 봤다가는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A하고 B를 봤을 때 플러스 쪽이 센 게 이게 여기지. 그럼 이게 엘니뇨. 이게 라니냐 이렇게 되겠지. 180도를 기준으로 등수원선의 깊이, 등수원선의 깊이의 편차 또는 수온약층의 깊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값이 플러스로 나오는 게 뭐니? 그게 엘니뇨죠, 엘니뇨. 오케이? 이거 가지고 한참 이제 엘니뇨가 19번, 20번으로 많이 나올 때 막 이걸 한 30개 정도 뭐 조건을 걸어가지고 막 외우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 따져보면 돼. 알겠지? 바보짓이야, 그거. 충분히 연습하면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자, 가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하나? 그래서 A에 해당하지. 틀렸고. 동태평 적도부근의 해수의 해수면의 높이는 B가 평년보다 낮다. 맞죠? 오른쪽으로도 쏠리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자, 항상 라니나를 기준으로 해. 동태평 해변기압은 고기압으로, 서태평 해변기압은 더 저기압으로 되니까 여기 지금 라니나가 B지. 그치? 이 값이 그러면은 B가 더 커지는 거니까 A가 더 작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오케이. 오늘 그거 하다가 답이 틀린 게 좀 있다. 알겠어? 오케이. 내가 문제를 이렇게 찾다가 답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3번을 봅시다. 3번. 3번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해명 기압의 편차라고 써 있죠. 동태평양 적도해역과 서태평양 적도해역의 해명 기압의 편차인데, 그 다음에 나는 수온의 편차 이렇게 써 있고, 그럼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실선이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 동태평양의 고기압인데, 더 고기압이 돼서 플러스가 됐어. 그게 뭐니? 라니냐지, 라니냐. 그치? 그래서 라니냐. 얘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라니냐고, 이게 내려가 있는 게 엘니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그림에서는 수온의 편차야. 1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온이 지금 여기가 지금 플러스죠. 동태평양이. 그쵸? 그럼 얘가 뭐야? 더 차가지는 게 아니지? 그럼 엘니뇨지. 자, 뭐 크게 문제 없지? 그래서 나가 지금 B에 해당하고, 적도 부근에서 항상 이제, 자,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표충 수온의 편차, 동태평양 표충 수온의 편차. 지금 이제 라니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동태평양의 표충이 더 지금 차가워지는 거니까 지금, 자, 동태평양의 라니나를 기준으로 할게. 이게 수온이 차가워지고 그럼 서태평양 올라가고 이 값이 커지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겠네.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A를 기준으로 하자. 서태평양 해면기압은 더 저기압이 되고 이게 더 고기압이 되니까 A가 B보다 크다. 크게 문제 없죠. 딱 하나만 부탁을 할게. 이제 이게 했을 때 하나도 안 틀리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시험장에서 꼭 검사를 한번 하세요. 완전히 반대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9월 문제를 좀 봤는데 9월이 좀 어떤 형태로 또 그 엘니뇨 라니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오는 형태를 보고 좀 복잡하게 되면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 돼. 알겠어요? 지금 정도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 뭐 6월에는 12번으로 나왔고 만약에 9월에도 12번으로 나왔으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부분. 자, 여기도 보자. 동태평양의 적도부근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강수량의 편차라고 그랬지. 야, 동태평양 원래 비가 잘 안 오잖아. 비가 잘 안 오는데 강수량의 편차가 만약에 플러스가 됐다는 건 비가 왔다는 뜻이겠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세 개가 있는데 A, B, C. 비가 좀 이렇게 오고 비가 아예 안 오는 이쪽에 있을 때 얘가 엘니뇨, 라니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쵸? 만약에 세 개를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은 강수량은 강수량은 뭐 이게 나와 있는 대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A가 B보다 더 시커머니까 너무 많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쵸? 용승은 C가 평년보다 가장 강하지, 라니나니까.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는 자, A가 C보다 높다. 왜? C가 가장 쏠리니까 가장 낮지. 그러면 A가 C보다 높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크게 문제 안 붙고.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 말장난하는 것만 신경 써주고 체크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자신감을 가지라고 여기 나오면 기분 좋은 거야 오히려 엘리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지? 이게 뭐든 간에 시험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든 간에 자신감을 갖고 가면은 잘 모르는데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시험이 그래요, 시험이. 에이? 그래서 시험을 잘 치는 애들이 계속 잘 치는 이유가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물론 다 있지만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시험 잘 보는 비결이야. 알겠냐? 자, 5번에 보면은 지금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A시기와 B시기의 관측은 구름의 양이지. 지금 구름의 양이 많아지는 게 동태평양의 구름 양이 많아지는 게 뭐겠냐? 거기가 엘니뇨가 되겠지, 엘니뇨. 근데 문제는 지금 엘니뇨 난이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평상시하고 엘니뇨를 물어봤지. 그럼 구름의 양이 많아지는 얘가 엘니뇨고 이게 평상시가 되겠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크게 문제 없지. A가 엘니뇨 맞고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상승 기류는 A가 B보다 활발하다. 서태평양에는 지금 중앙태평양으로 쏠리니까 오히려 고기압에 대해서 상승 기류가 안 생기겠지 오히려. 뭐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덜 생기겠지. 그치?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동태평양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누구니? 그게 엘니뇨지. 엘니뇨. A가 B보다 얕다가 아니라 깊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게 문제 없고. 자, 그 6번에 보면은 6번은 조금 특이한 문제인데 뭐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의 해역이라고 했어요. 이 그림이 다 봐봐. 우리는 태평양 그러니까 적도 부근이라고 이야기했지. 적도 부근에서 이게 따져야 되는 거지. 아까는 옆으로 이랬는데 얘는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관측된 수온의 편차의 분포를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엘니뇨와 나니냐 중에 하나이다.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다. 이 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고르고서. 자, 여기서 우리가 수온의 편차지. 수온의 편차. 동태평양에. 자, 동태평양의 수온의 편차가 이렇게 플러스가 나온다는 말은 동태평양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뜻이지. 얘는 내려갔다는 뜻이. 그러면 더 차가워지는 게 라니냐. 그 다음에 좀 올라가는 게 엘니뇨니까 얘가 엘니뇨겠지. 그치? 엘니뇨. 이게 라니뇨. 자, 그래서 가는 엘니뇨 시기이다. 오케이. 맞고. 니은 용승은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강하다. 다음에 나가 야니하니까 맞지? 오케이. 크게 문제 없고. 나일 때 해수면의 높이의 편차는 마이너스이다. 당연한 내용이고. 그쵸? 크게 문제 없죠? 자, 7번. 7번이 지금 봐봐. 이게 그 전에 2021년이면 뭐 3년밖에 안 된 시험인데, 얘가 지금 9월 평가원이 20번으로 나왔지. 오케이? 요걸 애들이 어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 자, 우리가 X하고 Y가 있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비례 반비례를 따질 때 1번 지금 1번 같은 건 비례지. 2번은 반비례지. 비례란 게 뭐야?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증가하는 거지. 반비례는 뭔데?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다 증가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여기는 얘가 증가함에 따라 이게 감소가 되는지 증가가 되는지 그 차이인 거고.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동태평양의 저군형 구름의 편차. 동태평양에 원래 저군형 구름이 없는데 저군형 구름이 증가한다는 뜻이지. 증가한다는 뜻은 얘는 엘니뇨를 말하는 거야, 엘니뇨. 엘니뇨. 그러면 엘니뇨 때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는 올라가고 얘는 낮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작아지겠지. 작아진다는 말은 증가함에 따라 작아지니까 반비례지, 반비례. 반비례는 뭐야? 2번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A에 들어갈 값은 2번이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1번이란 말, 이게 증가함에 따라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의 편차,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의 편차가 더 플러스가 될 때는 언제니? 얘도 엘니뇨지. 서태평양은 원래 저기압인데 더 저기압이 되는 게 라니냐고. 서태평양이 조금 고기압으로 바뀌는데, 왜냐면 중앙태평양 쏠리니까 고기압으로 바뀌어서 플러스가 되는 게 얘가 엘니뇨야.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주면 돼. 엘니뇨 때 같이 올라가는 게 뭐가 있느냐? 수온약장의 깊이. 맞는 말이네. 이것도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자, 그 다음에 B. 자, B는, 자, 이건 어차피 증가해야 되는 거야. 서태평양 해수면의 수온, 동태평양 해수면의 수온, 이게 낮아지고 이게 올라가야 돼, 증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라니냐네. 그 워커순온도 올라가겠네. 라니냐 때. 그러면 이거는 1번을 말하는 거겠지. 1번. 맞지? 오케이. 이게 역대 나온 그 엘니뇨 라니냐에서 가장 어렵다는 문제야. 할만하지? 그치?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건지 비례 반비례 관계만 잘 따져주면 되는 거야. 자, 8번. 자, 8번도 한번 볼까? 가는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편차지. 서태평양이야. 서태평양의 태양 복사, 서태평양 원래 저기압이잖아. 저기압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지면은 고기압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럼 플러스가 될 때가 언제니? 엘니뇨지, 엘니뇨. 자, 요거를 잘 찾아야 돼. 그래서 플러스가 된 게 엘니뇨야. 이게 라니냐고. 내년에는 여기서 이렇게 어두침침한 데서 수업을 듣지 말고 재밌는 데 가서 놀러 가라. 알겠지? 오케이? 그러려면은 수능 때까지 참아야 돼. 알겠어? 내가 너희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놀다가 있잖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부하다가 죽은 건 나 한 번도 못 봤거든, 솔직히. 물론 뭐 진짜 뭐 해가지고 체력이 약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 근데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있잖아, 공부하다 현기증 정도는 느껴봐야 되는 거야, 진짜로. 그 정도가 공부를 최선을 다한 거야, 정말. 뭐 안 느껴도 좋긴 해. 최선을 다해 봐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에서 지금 필요한 게 등수원선 깊이의 편차지. 180에서 이쪽이지. 플러스가 나온다는 말은 이건 엘니뇨지. 깊이가 깊어진다는 뜻이니까. 자, 나는 B를 의미하고 틀렸고, 그래서 B일 때는 엘니뇨지. 서태평양의 적도 부근의 해역이 평소보다 이제 건조해진 거 맞지? 고기압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자, 여기서 라니나를 이제 A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서태평양 해면 기압은 높아지고 동태평양 서태평양 해면 기압은 낮아지고 동태평양 해면이 더 높아지니까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겠네. A를 항상 기준으로 잡아. 됐죠? 자, 9번. 그림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부는 바람의 동서방향 풍속의 편차. 자, 동서방향의 풍속의 편차인데 항상 읽을 때 여기를 보지 말고 맨 끝에를 봐. 자, 엘니뇨 라니냐 시기 중에 하나인데 가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플러스로 한다. 여기서 애들이 좀 속았거든, 솔직히. 이거 실제로 나왔을 때 애들 속아서 문제 다 맞는 애가 틀린 애도 있어,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뭐야? 서풍이야, 서풍.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건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그러니까 있으면 약한 거야, 오히려 반대로.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강한 거라고, 마이너스가. 그렇죠. 요거 주의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속아요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공개돼서 그런 거야. 알겠어? 가서 헷갈릴 수 있다. 조심하라는 거야. 조심. 알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얘가 아니냐고, 얘가 엘니뇨야. 자, 그 다음 나는
강수량의 편차지, 강수량. 자, 180을 기준으로 강수량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은 더 건조하다는 뜻이지. 그치? 얘가 라니냐겠지. 그치? 크게 문제 없지? 자, 그래서 나가 B 맞고, 동태평 적도벽연의 해면 기압은 A가 더 낫지. 틀렸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이제 B를 기준으로 해, B. 서태평의 수온의 편차, 동태평의 수온의 편차. 서태평은 올라갈 것이고, 동태평은 내려갈 것이니까, B가 더 크겠지, B가. 그쵸?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10번. 우리가 아는 걸 할 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하면서 바로 복습한다. 나도 모르게 이제 뭐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너희 이제 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위에 세대 요때 이제 그때는 학력고사 그러니까 93년까지가 학력고사였거든. 학력고사는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만약에 모의고사를 쳐. 그러니까 3월부터 해서 모의고사를 치는데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진짜 이틀에 한 번씩 해갖고 7번을 친다고. 그 점수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 그게 사설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그거 갖고 원서를 쓴다는 것도 황당한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믿을만 했었어. 그리고 그만큼 다 쳤고, 야, 100만이 시험을 봤다고 생각해봐라. 그 데이터가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그 대학교 가서 시험을 봤다고. 그러니까 서울대면 서울대 가서 이제 시험을 본다고. 만약에 자기가 의대를 가면 의대관에서 시험을, 의대가 서울대 그 관학이 없으니까 어쨌든 다른 관을 빌려서 이렇게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시험을 봐갖고 가장 잘 본 애가 이제 수석이란 거잖아. 너희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서울대 수석이 결국 그때는 전체 수석이니까. 근데 보면 그런 게 있어. 그날 컨디션, 그날 또 분위기, 이게 되게 좌우한단 말이야, 되게. 시험이 만점이란 게, 수능의 만점이라는 게 2009년인가가 처음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전에 만점이 없었어. 근데 운이란 게 또 많이 작용하고, 요즘 만점이 막 6명, 7명, 2명, 3명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그날의 컨디션을 많이 좌우한단 말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안 믿지만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어려운 것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그 실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신고에 대한 실력이 떨어져 버린다고. 감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해. 그럼 결과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어려운 건 시험장에서 가장 병신 같은 수학 점수가 몇 점이냐? 98점이야. 98점. 전국에 그런 말을 해. 엄마도 푸는 문제 1, 2번 이걸 틀리고 와가지고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엄마들도 풀어. 옛날에 그 기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틀리고 와고 98점이면 표점이 4점이 깎인다. 알고 있냐? 많이 깎인다고, 수학이.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라. 그게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의대를 못 가거나 가고 싶은 일을 못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시험장에서는 있잖아. 검사는 쉬운 것부터 하는 거야, 원래. 근데 그런 말을 해줘도 막 어려운 것만 잡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 나 1, 2번은 틀린 애를 눈으로 진짜 봤다니까. 많이 봤어,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걔 지금 공중보건인가 거기서 일하고 있던데, 걔 연대 치대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스승 날 때 전화 왔었어. 걔가 정말로 하나만 맞았으면은 서울대 의대가 됐거든? 근데 그게 골 때렸던 게 뭐냐. 생투 선택했는데 생투를 하나 틀렸어. 하나 틀렸는데 그것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그의 생투가 쉽게 나왔다고. 체킹을 잘못한 건지 자기가 문제 순간적으로 잘못 받는 건지 그거 하나 잘못 봐가지고 3등급이 되거든. 그때는 그랬어. 3등급이 되니까 야, 서울대 의대를 3등급 생물 2를 3등급 받고 어떻게 가. 지금은 가산점이 있어서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가산점이 뭐고 서울대는 무조건 2를 그때 하나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 그 연대 치대 간 거라고. 근데 애는 만족해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특히 우리는 N수생들이 많잖아. 에이?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되게.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 여기서 보면, 자, 8월달을 한번 보자. 8월달, 6월달 한번 보자. 6월달. 자, 위도에서 딱 보면은, 여기가 지금 북반부 쪽이잖아. 북반부가 더 플러스고, 남반부는 더 마이너스지. 우리가 북반부가 여름이잖아. 여름은 더 여름이고, 겨울은 더 겨울이네. 그러면 이건 뭐야? 연교차가 크다는 거지. 연교차가 크다는 건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좀 가장 이제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경사각이지. 그치?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그건 20률이 큰 거잖아. 기역하고 니은을 봤을 때, 기역하고 니은을 봤을 때 20률이 큰 거는, 기역이네. 그럼 당연한 내용이고. 나에서 니은의 자료이다. 니은은 지금, 20률은 같은데 경사각이 커진 거네. 그치? 맞는 말이야.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가 크니까. 그쵸? 그 다음에 35도 S에서 여름철의 낮의 길이는 디귿보다 디귿. 경사각이 작아졌네. 20률은 똑같고. 그러면은 경사각이 작아졌다는 말은 자, 여름철은 시원해지고 겨울철은 더 더워지는 거니까 여름철에 조금 시원해지면 낮의 길이는 줄어들겠지. 그런 내용이야.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렇죠? 자, 11번. 11번에 보면, 자,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증기량의 편차지. 서태평양의 적도 부근의 수증기량의 편차에서 서태평양이 수증기량이 줄어드는 데가 언제니? 중앙태평양을 몰리는 게 엘니뇨지, 엘니뇨. 그래서 줄어드는 게 마이너스, 이게 엘니뇨야, 엘니뇨. 이게 라니뇨. 자, 그 다음에 또 나에서는 A와 B 중 한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의 편차라고 얘기했지. 자, 해수면의 높이의 편차 보자. 180을 기준으로 지금 동쪽이 마이너스란 거는 더 많이 쏠렸다는 뜻이고 이거 라니나를 의미하네. 나는 B 맞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온역책이 나타나는 깊이는 자 엘니뇨가 더 깊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자 우리는 항상 라니나를 기준으로 하라고. 자 여기에 보면 동태평양 해면 기압은 더 올라가고 서태평양 해면 기압은 더 낮아지는 게 B지, B. 그치? 그러니까 답은 틀렸죠. 되겠어? 오케이. 다 그런 문제야. 만약에 이제 9월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 없으면 이런 형태를 공부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를 연구해서 풀어봐야 돼. 연습을 해서. 그 밖에 더 있겠어.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관측한 높이의 편차. 해수면 높이의 편차. 해수면의 높이가 자 동태평양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뭐야? 라니나지. 라니냐. 그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9월달인데. 이게 라니냐. 이게 엘니뇨.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용승은 누가 활발하냐? A가 더 활발한 거니까 더 크다가 해야 되지. 약하다가 강하다. 자,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 의해서 A가 라니나다. 강수량은 더 많아지는 게 맞지? 더 많이 쏠리니까.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 의해서 자, 동태평양, 자, 항상 라니나를 기준에 동태평양 해면 기압은 더 고기야. 서태평양은 더 저기야. 그럼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네. 그쵸? 오케이. 자, 13번. 13번도 지금 이제 수온의 편차인데 가와 나는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관측된 수온의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1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을 생각해 주면 되지. 자, 동쪽에 보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거의 마이너스니까 이게 지금 더 온도가 낮다는 뜻이니까 이게 라니냐고 이게 엘니뇨일 가능성이 높네. 자, 워커순환은 가가 나보다 강한 거 맞지? 라니냐.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수온 약책이 시작되는 깊이는 엘니뇨가 더 크니까 나가 더 깊은 거고 그 다음에 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해면 기압이 올라가고 서태평양 내려가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쵸? 오케이. 문제를 보면 거의 뭐 똑같은 형태야.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게 이제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시험이란 제도는
거의 그게 끝날 때쯤 되면 가장 무르익게 됩니다. 내년까지가 지구과학 있다가 이제 아예 없어지잖아요. 물론 뭐 안 배운다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서 뭐 공통과학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바뀌니까 14에 보면은 자 가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수온약책이 시작되는 깊이의 편차지. 그치? 수온약책이 시작되는 깊이의 편차가 저기 깊은 게 엘니뇨지. 그러면 라니나는 마이너스일 거고 이게 라니나예요. 엘니뇨. 그게 문제 없고. 자 여기 180도 기준. 얘는 지금 나는 뭘 물어보는 거야? 강수량의 편차네. 강수량의 편차. 자 이게 지금 플러스네. 강수량이 더 비가 안 온다. 잠깐 뭐야? 강수량의 편차. 플러스란 건 더 비가 안 온다가 아니라 여기가 원래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와야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엘니뇨가 되겠네. 엘니뇨. 그래서 나는 자 B가 그러니까 틀렸고 자 동태평양 적도부근의 용승이 강한 거는 라니니까 A가 B보다 강하다 맞고 그 다음에 A를 항상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서태평양 해명 기압은 더 저기압, 더 고기압이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쵸? 위아래를 바꿨네. 아까 문제에서. 15번. 15번은 내가 이거 아마 이게 그 수능 완성, 그 다음에 16번, 17번 대치동 모의고사고 이게 두 뽑은 건데 자 15번을 보자. A와 B의 지역의 위치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A, B의 지역에서 해면 기압의 편차를 나타냈는데 엘니뇨, 라니냐 시기 중에 하나이다. 자 기억 지금 보자. 기억에 보면은 지금 A가 지금 실선이냐 실선? A가 실선인데 문제에서 해명 기압이라고 이야기했지. 해명 기압이 지금 요 지금 실선이 플러스로 나왔네. 이게 지금 A가 서태평양이잖아. 서태평양인데 플러스로 나온다는 말은 기압이 올라갔다는 뜻이지. 그치? 그럼 뭐야 이게? 엘니뇨네. 얘는 떨어진 게 이게 라니냐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해면 기압은 이제 기억이 지금 엘니뇨니까 니은을 기준으로 할게. 동태평양 해면 기압은 올라가고, 서태평양 해면 기압은 낮아지니까, 지금 니은이 값이 더 작으니까 기억이 크다. 맞는 말이고, 기상위성에서 관측한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증기량의 편차는 서태평양의 수증기량은 이제 줄어들지.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맞지? 오케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에서 수온약증이 시작되는 깊이는 엘니뇨가 깊으니까 기억이 니보다 깊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계속 똑같은 내용이죠. 그쵸? 두 문제 다 하고 쉴 테니까 조금만 이제 지겹지? 지겨워도 반복해야 돼. 공부는 그렇다. 재밌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너 있잖아. 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수학이 재밌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 수학을 정말로 탐닉해서 재밌는 애가 있고, 그건 좀 사이코 기질이 있는 애고. 근데 수학을 잘하고 점수가 좋다 보니까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그러니까 수학이란 과목은 어차피 대학교 가서 쓰이는데, 살아가면서도 보면은 그 수학적인 머리가 조금 좌우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연구 결과야, 보면은. 이게 공부의 머리도 유전이라고 해요, 유전. 그 부분이 있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해놓는 게 나중에 너희 자손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알겠냐? 다 그런 건 아니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 가보자, 16번. 이제 두 개만 하고 쉽게. 16번에 보면은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지.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플러스인 게 이게 엘니뇨지. 이게 라니네. 계속 똑같은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B식의 강수량의 편차네. 원래 강수량이 없었는데 강수량이 플러스로 나온다는 건 이거는 엘니뇨지. 동태평양에. 자, 가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자, 가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의해서 관측한
자료이다. 가.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워커순환의 세기가 A가 더 강한 게 맞고, A에서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저운형 구름의 편차, A가 지금 난이는데 저운형 구름의 편차는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치? 더 많아져야 되는 거니까. 됐죠? 자, 한 문제 더 풀고 쉽시다. 자, 그림은, 자, 엘니뇨 또는 라니냐 중에 어느 한 시기야. 등수온선의 깊이의 편차지. 1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등수원에서 깊이의 편차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뭐야? 엘니뇨지, 엘니뇨. 자,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상승 기류는 평년보다 활발하지 않지 중앙태평양으로 바뀌니까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의 용승은 평년보다 약하다 맞고,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조금 올라가고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낮아지니까 평상시보다 작다. 맞는 말이네. 됐죠?